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강의를 맡고 있는 조은영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수원이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자주 뵙는다, 그죠? 네, 자주 뵈어서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익숙하니까 좀 편안하고, 그래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제가 첫 시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빅데이터는 우리가 이미 학과교육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 용어가 생소하진 않으실 텐데 제가 조금은 쉽고 재미있게 좀 접근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의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우유 젖소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의 원유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정보 속에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의 데이터, 현재 데이터, 앞으로 될 미래의 데이터까지.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목장에서 짠 원유 있죠. 젖소에서 나온 원유 있죠. 원유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 원유를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우유팩에 담아야 돼요. 담으면은 우리가 그 우유를 사서 아주 맛있게 우유를 마시죠. 그거를 우리는 그 안에 우유팩에 담겨있는 우유를 뭐라고 하지? 정보라고 해요. 대답을 너무 빨리 하셔가 너무. 그래서 빅데이터는 어쨌든 원유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우유로 그 가치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 원유를 그냥 우리가 마실 수는 없죠.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이제 우리 시대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없이 정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너무 잘 아시겠죠? 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이 있어요. 가트너라는 시장조사 기관을 들어보셨나요? 네. 가트너라는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좌지우지하는 21세기의 원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기관에서. 이런 말들이 아마 기사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익숙하게 들었을 법한 이런 얘기들인데 21세기에서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데이터라는 거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일단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냐?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네. 중국말도 아니고. 네. 이해하죠? 네. 우리 대규모 데이터, 아주 큰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가 아니고 아주 큰 대용량의 데이터가 생긴 거는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거 하죠. 네. 카카오톡에 우리가 옛날에는 문자 메시지나 그냥 전화 통화하고 그 정도였지만 카카오톡이 생김을 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까지도 다 이제 데이터에 다 속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근데 왜 분석을 해요? 왜 분석을 할 것 같아요? 네. 빅데이터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하자는 거가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빅데이터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치를 창출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유를 아까 목장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유에 그 안에 상한 우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올바른 가치를 창출했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올바른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제가 조금은 쉽고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영화를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영화 자주 보세요? 문화생활 하세요? 자주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보고 있어요. 자주 못 봐요? 제일 최근에 본 영화. 범죄의 수수이. 그거는 핫한데? 저도 봤어. 아주 시원하던데요? 마동석이. 저도 그거 봤는데 일단 여기 나오는 영화 중에서 보신 거 있으신 분? 조작된 도시. 네. 몇 개 아마 있으실 거예요. 로봇소리, 트랜센텐스, 원히볼, 월드와 제스트, 그 다음에 데스노트 이런 영화들. 자, 이 영화를 제가 왜 가지고 왔을까요? 왜 가지고 왔게요? 이 영화는 제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빅데이터와 관련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관련된 영화들인데 빅데이터에서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AI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데이터 영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나 하시면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개는. 그래서 그런 거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영화들을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데 빅데이터라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겠죠. 이 영화들 중에서 제가 한 영화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바로 월드워 Z입니다. 월드워 Z 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보셨어요? 수호는 문화생활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네, 이거는 브래드 피트의 주연 영화인 그 월드워 Z입니다. 이 영화는 미지의 세계 있죠. 미지의 세계를 통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다룬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좀비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체불명의 좀비들이 나오면서 완전 이 인류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브래드 피트는 그 가족과 함께 가족을 이 브래드 피트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인류에 맞서서 싸울 그 군인으로 나오는데 얘가 최후의 적임자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막 사투를 벌이는 이 한 남자의 이야기고 이 남자가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인데 일단은 맛보기 영상을 잠깐만 보고 다시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Why? Happening. You were the CIA, but they're not with me. Kevin. Is there anything left up there? 어때요? 아니, 저더 잘났는데. 네?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맛보기. 예. 나머지는 저기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어. 그 거기서 이제 뭐 맥주나 한캔 하시면서 이렇게 오징어 땅콩 드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드리면은 조금 내용이 좀 더 많이 귀에 있겠죠. 굉장히 더 재밌겠죠. 꼭 보세요. 이게 나왔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자, 여기 나오는 장면은 꽉 막혔어요, 도로가. 왜냐면 좀비들이 좀비 떼들이 막 나타나니까 좀비가 기습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로가 꽉 막힌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제리는 이 브래드 피트가 거기서 이름이 제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리는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로 변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요. 우린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과연 할까? 물려서 죽지. 변하는 시간을 이 제리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이때 알게 되는 게 좀비한테 물리면은 변하는 시간이 12초. 12초 안에 죽는다라는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얘가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고 그리고 모르는 대상을 이제 측정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고 나중에는 헬기로 탈출을 해요. 탈출하는 과정에서 좀비랑 막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그 좀비의 피가 입에 튀게 돼요.
입에 튀게 되는데 그때 아까 봤던 그 지식 있죠. 12초 그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12초가 지났는데도 내가 자신이 좀비로 변하지 않게 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안심하게 되겠죠. 안심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었으면은 내가 가족과 함께 탈출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마 계속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맨 뒤에 가면은 이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성벽에서 좀비 때거든요. 좀비 때들이 우르르 막 이렇게 몰려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요즘에 좀비 영화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부산행 있죠. 부산행 영화를 제가 영화관에서 봤어요. 봤는데 심야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더라고요.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다 좀비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리고 그때 팝콘이랑 콜라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가방은 옆에 두고 그 콜라하고 팝콘만 들고 그냥 좀비같이 나왔어. 좀비같이 나오고 가방은 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잃어버린 가방이 이렇게 다 벌려지는 가방이었어. 근데 다시 영화관을 가서 찾았더니 안에 지갑만 빼가고 가방 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방 큰 것만 놔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런 세상이 우리도 올까 이런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전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려가지고 같이 좀비가 돼가지고 막 물어뜯어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런 끔찍한 상황인데도 이 주인공은 이성을 잃지 않고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죽는 거 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 제리가 좀비의 행동을 관찰을 했어요. 행동을 관찰을 했더니 좀비가 병약한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은 피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좀비한테 물릴 일이 없겠다. 노약자도 아니고 병약자도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지사장 빼고. 아닙니다. 지사장님은 아니지. 그래서 이런 좀비들의 특이한 행동 있죠. 특정적인 이런 특이 행동을 보고 이 주인공 제리는 가설을 세우게 돼요. 아, 이 좀비가 병약한 사람이나 노약자는 피해서 가는구나 라는 그런 가설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혹시 이 좀비를 물리칠 백신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해결책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주인공 제리가 이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하면서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자신이 좀비가 막 덤벼들죠. 입을 쩍쩍 벌리고 좀비 앞에 서서 자신을 딱 노출시켜요. 노출시키고 주사를 좀비가 막 오니까 주사를 맞고 이 제리가 좀비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제리는 좀비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무사히 가족들과 살아남으면서 해피 엔딩으로 결말이 나거든요. 이 영화가 대충 내용 아시겠죠? 네. 좀비 나타나고 좀비 무찌르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빅데이터를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제리가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가족들하고 살았고 어쨌든 제리가 머리를 써서 이렇구나라는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체크를 해서 어쨌든 목숨을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대상에 일단 접근을 할 때는 수량화랑 데이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수량화하고 데이터화를 하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 무슨 장점이 생길까요? 일단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겠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그리고 계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같은 날씨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더운 날씨에 그냥 우리가 더워 죽겠네 막 덥다 이렇게 하는 걸 하고 뭐 지금 오늘 날씨가 막 37도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뭐가 확 와닿아요?
이렇게 속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크게 37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우 더워 있잖아.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이게 더 나아요? 아, 더워. 아 그게 더 나아요? 네. 37도라는 것보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너무 덥다. 나 이거 예측하지 못한 답변을 지금 가면 다 37도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풀어가거든요. 너무 더워 이게 답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 그냥 내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틀리니까 그죠? 네. 근데 일단 우리가 그냥 덥다라고 하는 거 덥다라는 기준은 다 틀려요. 내가 35도일 때는 별로 나는 안 더워. 근데 딴 사람은 더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37도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읽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전문 용어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들어보셨어요? 그냥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들으면 지나간 소리라도 나 들어봤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 다음에 해석하지 않고 이랬으면 제리네 가족이 무사히 살아남았을까요? 안 살아남았지. 다 죽었겠죠. 가족이.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쉽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영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빅데이터는 올바른 정보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리가 올바른 정보, 그러니까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물렸는데 몇 초 안에 죽는다라는 그런 데이터들과 그리고 병약한 사람과 노약자들을 피해가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집이 없었으면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데이터가 올바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에서 짠 우유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게 우유 안에 있는 그 우유가 올바른 정보라고 했죠. 상한 우유는 올바른 정보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가짜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네. 가짜 정보도 진짜다 하고 믿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보면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허위 정보라든지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마음이 발굴을 발라 소원을 쓰면 이루어지네요. 출처 확인을 했는가?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입니다. 작성자 확인했다. 어이? 지구종말예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종말을 학생 근거 확인했어?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팩트 체크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네. 이거 캠페인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이게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공익 캠페인이거든요. 공익 광고 영상인데 이거는 지금 허위 광고, 허위 정보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예방에 있어서 팩트 체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광고 영상이거든요. 오죽하면 만들었을까? 맞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허위 정보라든지 허위 뉴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리고 트위치라든지 뭐 댓글 이런 데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보고 그냥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니까 그걸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막 확산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웹 1.0 시대, 웹 2.0 시대, 웹 3.0 시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웹 웹 3.0? 가는 가는 길이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까운 시대는 웹 2.0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기존의 웹 1.0은 뭘까요? 웹 1.0이 있고 웹 2.0이 있고 3.0이 있어요. 1.0은 뭘까요 그러면? 1.0은 과거를 말하겠죠. 1.0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용했을 때 1.0 우리가 굉장히 접했던 거야.
1.0 같은 경우는 우리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쓰죠. 검색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거기 다음이나 네이버는 정보 제공자죠. 정보를 주고 우리는 그 정보를 단편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1.0은. 아시겠어요? 네. 1.0은 그랬는데 2004년 이후에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이 되면서 정보의 소유나 그러니까 소유자라든지 특정자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공유한 그런 사용자 참여 중심의 그런 인터넷 환경이 웹 2.0이에요. 지금 우리 사는 거 똑같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 똑같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기업 플랫폼들 있죠? 플랫폼들이 그 고품질의 인터넷의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얘네들은 뭐를 할까? 제공을 해줘. 제공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돈을 받지는 않아. 돈을 받지는 않지만 얘네들은 뭐를 공짜는 없어요. 데이터하고 그 소유권을 얘네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뭐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해킹의 우려도 있고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있고 이게 웹 2.0에서는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팩트 체크했나 근거 체크했나 뭐 출처 체크했나 작성자 체크했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올바른 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보 수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웹 2.0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웹 3.0에서는 근데 웹 2.0의 데이터의 저장 방식에서는 중앙 집중형이에요. 중앙.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 있죠.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격적으로 수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이걸 가지고 수익의 대부분을 얘네들이 득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웹 2.0에서 문제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있죠. 올바르지 않은 이런 데이터도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정보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학습된 것이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 학습 로봇이라고 하죠. 뭐죠? AI를 기반으로 만든 그 로봇이잖아요. 로봇을 우리가 요즘에 막 열광하고 있는 게 있죠. 챗GPT죠. 챗GPT인데 우리 지금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예측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용량이야. 이 양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양을 아무리 날고 뛰는 전문가라고 해도 그걸 분석해내기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데리고 와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 네이징 컴퍼니에서도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지? 크게 말해서 돼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김비서입니다. 김비서가 이제 추후에 나오려고 하죠. 거기서 뭐 해달라 하면은 뭐 하고 내가 식당을 가고 싶다 하면 식당도 예약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김비서 플랫폼이 나오면 다 같이 이용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해봐요. 알겠죠? 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 챗GPT는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챗GPT인데 아마 핸드폰에 다들 뭐 다 하나씩 깔으셔가지고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답변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보셨죠? 어떻게 답변이 어떻던가요? 뭐 이렇게 만족하셨어요? 그 답변이? 거의 썩 만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은행권 뭐 이런 거 좀 금융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농협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빨리 찾아야 되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기다리세요 계속 다음으로 돌려요. 번호를 계속 다음 번호를 돌리고 또 뭐 카드 잊어버린 분실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돌리고 그런 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급한 물어보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기분 나쁘고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챗GPT가 곤란한 것도 그렇게 하고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오픈 AI가 개발한 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거든요. 이거는 딥러닝 알고리즘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받은 파일을 갖다가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이 챗GPT는 텍스트 생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답변을 얻으셨다 해도 또 만족한 답변을 또 꽤나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 챗GPT에서 대답을 하는 이 대답은 21년도까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있죠. 데이터까지도 수집이 됐겠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가짜 정보를 답하기도 해요. 굉장히 뻔뻔하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챗GPT를 어디서 이거를 데이터를 얻었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렇게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을 이제 최근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챗GPT에서 낸 이 거짓 정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는 주지만 챗GPT가 나옴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사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최근 기사거든요. 뭐 데이터를 어디서 얻나 도대체 개인정보를 캔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확산이 된다. 뭐 그리고 챗GPT를 활용한 가짜뉴스 사이트가 기승을 부린다. 그리고 뭐 챗GPT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 인터넷이 오염되는 우려, 그리고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이런 기사들이에요. 이런 기사들 한 번쯤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최근 2달 안의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열광하고 신기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광고 영상에 보시면 뭐 팩트 체크해라 근거 체크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웹 3.0 기반의 빅데이터가 된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연태 말씀드린 건 웹 2.0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웹 3.0을 우리가 갔어. 웹 3.0 기반의 빅데이터가 된다면 어떨까요? 좀 위험한. 명확하겠죠. 위험하다고요? 위험하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위험하게 우리가 없어지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웹 3.0 시대로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웹 3.0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뭐예요?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블록체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웹 2.0에서는 중앙 집중형이라 했죠. 근데 웹 3.0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고 거기서 분산된다는 거예요. 분산된다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그리고 블록체인은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 중에 하나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스마트 컨트랙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뭘까요?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에는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매매나 이런 계약을 하면은 거기 중개자가 있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블록체인 안에는 중개자가 없어요. P2P 방식으로 그냥 거래 당사자들끼리 쌍방으로 거래를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중간자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는 스마트 계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조금 생소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실행이 될까 안 될까? 얘네들끼리 거래가 충족이 돼야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고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아도 만약에 중개자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자, 예를 들면은 A가 B가 소유인 그 집을 구매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계약이 체결이 되기 위해서는 A하고 B하고 모두 계약서를 그 중개인이 있는 앞에서 작성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복잡한 계약 절차가 없어도 될 거잖아요. 그리고 A하고 B가 서로 제시한 거래 조건 그것만 충족이 된다 하면은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체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지만 이 특정 조건이 서로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2.0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도 저장이 된다 했죠. 근데 여기 웹 3.0에서는 검증된 데이터만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웹 3.0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들고 와봤어요. 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 중간자를 없애고 당사자들끼리 계약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분사형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가지고 DApp 또는 DApp이라고 얘기를 해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DApp의 약자거든요. DAPP.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에서처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 분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 이 그림이 보시죠. 이게 분산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정식당에서 고춧가루하고 된장하고 고추 같은 음식 재료예요. 음식 재료가 그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음식이 있죠. 음식이 뭐지? 된장찌개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아까 고춧가루, 된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을 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나온 음식들. 그리고 한정식당 사장이 그 요리를 만드는 그 셰프를 계약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써야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한정식당의 사장은 내가 원하는 음식 맛이 있을 거예요. 그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셰프를 쓰겠죠. 그러면 내 조건에 맞는 그리고 그 셰프 역시도 사장이 요구하는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충족이 되면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정식당을 블록체인에 비교하면 그 식당의 한정식당 사장과 그 셰프랑 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셰프가 스마트 컨트랙트인 거죠. 원하는 음식을 내는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정식당의 사장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림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맞는 생태계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덱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앱을 얘기해요. 제가 나중에 핀테크에 이 그림이 나오니까 이 그림을 잘 생각하고 계셔주세요. 자, 그래서 이 중앙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을 하는 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덱을.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의 웹 3.0의 빅데이터의 저장 방식은 어떨까를 생각하면, 자, 블록체인이에요. 그럼 블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읽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하죠. 그거는 책의 그 단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USB를 만약에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는 그 USB 한 개 있죠. 그런 한 개처럼 이 블럭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누군가가 내가 USB 파일을 누군가 나한테 10개를 줬어요. 10개를 줬는데 이 10개를 순서를 해야 돼. 근데 USB 10개가 똑같아. 그러면 내가 이 순서를 모르잖아요. 이거 정렬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순서된 파일이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뒤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숫자를 매기면은 번호를 만약에 USB에 써서 정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블록체인의 체인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순서화를 해서 그거를 연결시켜 두는 거거든요. 정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시겠어요? 네.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시겠어요? 예.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고 거기다가 체인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체인처럼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켰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은 체인의 맨 끝에만 더할 수만 있어요. 이거를 중간에 내가 넣고 싶다 해서 중간에 넣을 수가 없어. 넣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체인 안에 데이터를 또 수정이나 삭제를 또 할 수가 없어요.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된 블록들은 한 번에 업데이트가 다 같이 되거든요. 다 같이 되기 때문에 블록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블록들도 다 바뀌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해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안에서는 디지털 장부에다가 거래한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을 하고 여러 개를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저장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중앙 주체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네. 분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진짜다 가짜다 이거를 누가 확인을 해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들 있죠. 참여자들에 의해서 상호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상호 검증을 하면서 그 상호 검증을 하는 게 합의 과정이에요. 합의 과정. 서로 간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진짜 돈을 송금하게 맞는지 그리고 송금 주소가 진짜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참여자들을 확인을 해야지만이 블럭이 완성이 되고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이거는 2018년도 기사거든요. 미국의 언론 플랫폼 회사인 11이라는 회사에서 뉴스하고 뉴스룸 이거를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11코인을 묶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 기사 속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잡겠다라고 막 언론에서 굉장히 이게 핫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11에 속한 이 모든 언론사들이 있죠. 언론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때 2018년도 당시에. 그래서 그 저장소에 이 저장소에 영구 저장이 된다. 그리고 출간된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간된 기사에서 삭제를 포함한 모든 그 수정 기사들 있잖아요. 수정 기사들을 블록체인 내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처럼 제2, 제3의 그런 배포,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없고, 그리고 11은 이런 가짜 뉴스를 잡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줬어요. 경제적 보상을 뭐냐면 이 11회사에서 만든 11코인이에요. 코인을 이제 보상을 지급해서 이렇게 시민 참여를 유도를 해가지고 투표를 참여하고 있는 이 사진 속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11코인을 보상해주는 거를 제가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2018년도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회사가 이제 자금단으로 인해서 이거를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이 시대에 맞춰서. 자, 그러면 웹 2.0과 웹 3.0에 대해서 제가 여태 말씀을 드렸어요. 빅데이터에 관해서. 그러면은 웹 2.0은 중앙 집중 방식인 빅데이터라고 했죠. 근데 웹 2.0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다.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공격적으로 수집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답을 검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데이터도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답을 검증할 수 없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중앙 집중 그 소수 플랫폼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 수익을 득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웹 3.0 기반에서는 검증된 데이터,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적 있죠?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우리가 불편했죠? 불편하셨어요? 네. 불편했는데 그 밤 사이에 북한에서 또 해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킹의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웹 3.0 기반의 데이터가 되면 만약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공을 받았다면 아마 그런 불편함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작권 논란이라든지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지금은 해킹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웹 3.0 기반의 빅데이터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디 사이트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나 주민번호, 주소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근데 웹 3.0 기반에서 우리 전자지갑 메타마스크 같은 거에 우리 정보 들어가나요?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개인정보가 보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윤리적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의 정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1도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웹 2.0 데이터하고 웹 3.0 데이터는 앞으로 대립할까요? 공존할까요? 공존하겠죠. 공존하겠죠. 네.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립하는 것보다는 함께 공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댁에 가셔가지고 자, 주무시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